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과 감동입니다. 제목, 매일 아침 당신에게. 서울 은평구에 사는 72세 김영철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마다 같은 카페에 들릅니다. 할아버지가 가는 카페는 지하철역 앞에 있는 작은 개인 카페였습니다. 7시 정각이 되면 문을 열자마자 가장 먼저 들어와 항상 같은 자리에 앉고 같은 음료를 시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그리고 바닐라 라떼 포장으로 하나요. 처음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단골 어르신이겠거니 하고 지나쳤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카페에서 일하는 대학생 알바생이 조심스럽게 여쭈어봤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라떼는 매일 누구 주시려고 포장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이고, 내 마누라요. 지금은 요양병원에 있어요. 치매가 와서 나를 못 알아보는데, 그래도 매일 가면 내 얼굴은 기억 못해도 이 라떼는 꼭 기억하거든. 알바생은 그 말을 듣고 순간 울컥했다고 했습니다. 라떼만 보면 반가워하고 꼭 한 입에 웃어요. 마치 옛날로 잠깐 돌아간 것처럼. 우리 둘이 연애할 때 저 커피 참 좋아했거든요. 내가 그걸 매일 사다 줬어요. 지금은 이름도 있고 나도 누구세요 라고 하지만 괜찮아요. 내가 알아보면 되죠. 난 아직도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요. 그 이야기가 알려진 날부터 그 카페는 조용한 명소가 되었습니다. 누구는 그 커피를 따라 시키고 누구는 그 자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손님이 조용히 남긴 쪽지가 카운터에 붙었습니다. 사랑이란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걸 배웠습니다. 당신처럼 누군가를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랑이란 서로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잊혀져도 기억이 사라져도 그 마음을 지켜주는 것. 매일 아침 아내에게 바닐라 라떼를 들고 가는 한 남자의 꾸준한 발걸음이 우리에겐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가르쳐 줍니다. 제목, 엄마의 빈 의자. 2025년 3월, 나는 안동의 한 학교에서 2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입니다. 학부모 참관 수업 날이 다가오면 아이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자랑하고 싶은 그림을 그리거나 칭찬받고 싶은 책을 펼쳐 놓습니다. 그날도 교실은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한 아이, 수민이는 자꾸만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민아, 어디 아프니?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수민이는 고개를 저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엄마가 오늘 못 오셔서요. 순간 나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아이들 옆에는 아빠, 엄마가 한 명씩 앉아 있었지만 수민이 책상 옆 의자는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의자 하나를 빼서 수민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엄마 대신 앉아줄까? 수민이는 놀라더니 이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자신이 그린 가족 그림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그 그림 속에는 엄마, 아빠, 그리고 자신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림 위에는 동그란 하늘색 점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수민아, 이건 뭐야? 하늘이에요. 엄마는 하늘에 있어요.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혼이나 병원 사정으로 못 오신 거라 생각했는데 수민이 엄마는 2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 혼자 공장에서 일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평일 낮엔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었던 겁니다. 수민이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엄마가 분명히 보고 계실 거예요. 하늘에서. 나는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수민이는 가끔 교실 창밖을 보며 웃곤 했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해처럼 밝게 웃고 있어요. 그 말에 나도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사랑은 물리적인 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떠나버린 가족도 마음 안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의자 하나에도 하늘을 향한 아이의 웃음에도 사랑은 조용히 그러나 깊이 깃들어 있습니다. 제목 도시락 속에 담긴 마음. 2025년 4월 어느 평범한 아침 부산의 한 고등학교. 나는 학교 매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이들을 지켜보는 평범한 아주머니였다. 그런데 그날따라 한 아이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가방은 한쪽 끈이 끊어져 빗둘게 매어 있었으며 도시락 대신 삼각김밥 하나를 들고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 아이는 2학년 정은이라는 여자아이였다. 며칠 동안 계속 삼각김밥 하나로 점심을 때우는 모습이 보여 걱정이 되던 찰나 어느 날 매점 안쪽에 작고 소박한 도시락 하나가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다. 투명 뚜껑 안에는 달걀말이, 멸치볶음, 김치, 그리고 조심스레 붙은 메모 한 장이 있었다. 은하야, 엄마가 많이 부족하지만 널 너무 사랑해. 도시락이 작아도 엄마 마음은 듬뿍 담았단다. 그 도시락을 들고 간 은하는 처음엔 멋쩍은 듯 고개를 숙였지만 이내 책상에 도시락을 올려두고 한참 동안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작게, 아주 작게 웃었다. 그 뒤로 매일매일 같은 시간, 같은 도시락이 매점 한켠에 놓였다. 메뉴는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메모는 매번 달라졌다. 오늘은 힘든 일 없었니? 너 웃는 거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해. 혹시라도 지치면 이 도시락 열어. 엄마 마음이 들어있어. 나는 그 아이가 점점 달라지는 걸 보았다. 어깨가 펴졌고 눈빛이 밝아졌으며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가 늘어났다. 그리고 어느 날 매점 앞에 엄마 한 분이 조심스레 서 있는 걸 보았다. 혹시 우리 은하가 여기 도시락 잘 찾아가나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도시락 열 때마다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얼굴이 돼요. 그 말을 들은 엄마는 눈시울을 붉혔다.
사실 제가 요즘 사정이 어려워서요. 도시락도 겨우 싸요. 그래도 이걸로 은하가 웃는다고 하니 저도 하루를 버틸 수 있어요. 진짜 사랑은 거창한 말이나 선물이 아니라 작은 도시락 안에 짧은 메모 한 장에 담긴 마음입니다. 엄마의 마음은 따뜻한 반찬처럼 조용히 딸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잊지만 사랑은 그렇게 작고 조용하게 매일 쌓여갑니다. 제목 엄마의 도시락통. 2025년 봄. 나는 그 학교에서 근무 중인 30년 차 교사다. 1학년 4반 담임을 맡고 있던 그해 봄, 나의 마음을 뭉클하게 한 학생과 어머니의 이야기를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 학생의 이름은 준성이었다. 체구가 작고 말수가 적은 아이. 수업 시간에도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있던 아이였다. 학교에서는 급식을 제공하지만 준성이는 매일 도시락을 싸왔다. 그 도시락은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했다. 뚜껑에는 낡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군데군데 긁힌 자국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음식은 항상 정성스러웠다. 계란말이, 멸치볶음, 잘게 썬 김치, 고슬고슬한 밥. 그 도시락은 늘 정갈했고 마치 누군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편지 같았다. 어느 날 준성이가 부끄러운 듯 내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도시락 좀 드셔보실래요? 나는 놀라며 물었다. 왜 갑자기? 엄마가 선생님 드시게 해보라고 했어요. 음식 솜씨 괜찮은지 여쭤보라고요. 그날 나는 처음으로 준성이 도시락을 먹었다. 반찬 하나하나에서 소금간이 절묘하게 배어 있었고 반찬통에 밥풀이 한 톨도 남지 않게 내가 싹 비웠다. 와, 준성아, 너희 어머니 정말 요리 잘하신다. 집에서 식당 하셔도 되겠다. 그 말을 듣고 준성이는 수줍게 웃었다. 며칠 후 나는 우연히 준성이의 가정 환경을 알게 됐다. 어머니는 청소일과 식당 설거지 일을 병행하며 홀로 준성이를 키우고 계셨다. 남편은 일찍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하루에 12시간 넘게 일하면서도 아침 도시락은 손수 챙겨 주셨다고 한다. 애가 키가 작아서요. 제 음식이라도 제대로 먹여야 마음이 놓이거든요. 어머니는 그렇게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손등에는 물집 자국이 남아 있었고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났다. 5월 어느 날 학부모 공개 수업이 있었다. 많은 학부모들이 스마트하게 차려입고 교실을 찾았지만 준성이 어머니는 여느 때와 같은 유니폼에 운동화를 신고 오셨다. 다른 부모들이 자리를 망설일 때 그녀는 아이 곁으로 조용히 다가가 앉았다. 수업 후 질의응답 시간, 준성이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요. 우리 준성이 혹시 학교에서 너무 조용해서 걱정되진 않나요? 그 순간 나는 마음이 찡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준성이는 조용하지만 누구보다 마음이 따뜻한 아이예요. 엄마의 정성이 그 아이를 아주 잘 키우고 있단 걸 도시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셨다. 사랑은 거창하지 않아도 매일같이 밥을 짓고 도시락을 싸는 손길 속에 스며 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묵묵히 이어지는 정성과 희생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다. 이 이야기는 2025년 4월 전남 지역 신문과 소셜 네트워크 커뮤니티에서 소개되며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도시락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 사연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부모와 자녀에게 진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제목: 아빠의 운동화. 전라남도 여수. 올해 3월 여수의 한 마라톤 대회에서 작은 화재가 있었습니다. 마라톤을 완주한 한 남자가 결승선에서 운동화를 벗더니 주머니에서 꺼낸 사진 한 장을 조심스레 운동화 속에 넣었습니다. 그 장면은 많은 관중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고, 한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떤 사연이 있으신가요?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운동화를 신으셨어요. 이제는 제가 신고 뛰었습니다. 이야기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듣고 고향 여수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막노동과 어선일을 번갈아 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유일한 취미는 동네 마라톤 대회 참가였고, 달릴 땐 언제나 같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이건 내 발보다 더 오래 뛰어다녔다 라고 웃으며 말하던 아버지의 운동화. 그 운동화가 벽장 구석에 놓인 채로 몇 달을 흘렀고, 아버지는 결국 병상에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아버지는 늘 걷는 힘이 곧 사는 힘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 운동화를 신고 아버지가 못다 뛴 마라톤을 대신 달렸어요. 그리고는 결승선에서 운동화를 벗어 아버지 사진을 넣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다 왔어요. 함께 뛴 거예요. 그 짧은 한마디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진짜 사랑은 자리를 대신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취를 끝까지 이어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낡은 운동화를 신고 아버지가 걸어온 길을 함께 달리는 아들의 마음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은, 사랑은 그렇게 기억되고 이어집니다.